83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한국 도시의 미래. 저자 김시덕. 출판일 2024년 1월 1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문학자가 직접 탐사한 대한민국 임장보고서. 책 소개.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도시는 과연 어디인가? 경제인문지정학으로 새롭게 그려내는 땅집 도시를 둘러싼 부의 청사진. 출생률 0.7%대에 접어든 인구 감소와 극심한 지방 소멸. 더욱더 극심해지는 집값 양극화 현상. 여기에 러우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이어지는 신냉전 발발까지. 2024년 대한민국은 각종 이슈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도시가 있다. 도시는 인간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원초적인 공간인 동시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이루는 근원적인 존재다. 따라서 변화와 생존을 이야기할 때 도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책 한국 도시의 미래의 효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작인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를 통해 인문학자 특유의 날선 통찰을 보여주었던 김시덕 박사는 도시 개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내고 직접 발로 뛰어 답사한 현장과 믿는 사료를 증거 삼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지도를 완성해냈다. 대서울과 중부권 지역에 집중했던 전작과 달리 이번 책에서 그는 강남부터 땅끝마을까지 전국 143개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해 정치, 행정, 문화, 사회를 넘나들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살아야 할 곳 LIV과 살 곳 BUI를 고민해온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답사해온 현장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내보인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PF 대출 연장으로 인한 리스크, 총선 같은 정치적 이슈, 인구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 정책들이 판단의 시야를 불명확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다. 100여 년의 사료와 눈과 발로 직접 탐사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차근히 대비하는 일이다. 한국 도시의 미래에 부동산 가격의 해답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 어떤 투자를 하든 자신만의 명쾌한 기준과 뚝심을 갖게 만들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얻은 해안과 지혜는 부와 생존을 위한 미래 전략을 다잡는 가장 탁월한 역량으로 우뚝 설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시덕. 문헌정보학자.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동네 근처에서 먼 지방까지 다니며 도시 곳곳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도시 답사가이자 도시에 남아있는 지나간 시대의 흔적과 자취를 추적하며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도시문헌학자다.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거쳐 일본의 국립문헌학 연구소인 국문학연구자료관 총암연구대학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K교수를 역임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들어가며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포레스트 북스 2022에 이어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땅과 집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땅과 집은 여러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차원의 부동산으로, 어떤 분은 좀 더 넓은 맥락을 지닌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땅 위에 집을 짓기 위한 건축적 차원, 땅과 집의 거래라는 경제적 차원, 그리고 건축 땅 집에 관한 법률적 차원에서 주로 땅과 집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차원 말고도 땅과 집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도 전하려 했습니다. 안보와 행정적 연속성이라는 사회적 측면, 군대 공장 같은 특수시설이 집과 땅에 미치는 영향, 재난재해가 집과 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택지개발과 교통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이지요. 어떤 독자분이 이 책을 부동산 업계의 교양교과서라고 평가한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은 독자분들로부터 따뜻한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서울권 그레이터 소울과 대전, 세종, 청주 중심의 중부권 메가시티를 주로 다루다 보니 다른 지역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한국 전체와 주요 지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을 소개했습니다. 제2부에서는 3대 메가시티와 속권역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 이야기한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읽는 법을 이 책의 내용과 함께 익힌 다음 믿을 만한 몇몇 경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아울러 참고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국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담아낸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한국의 모든 도시와 농산어촌을 제2부에서 골고루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관한 내용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답사 임장책에서 서울을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좀 더 힘을 기울였습니다. 각 지역에 대한 개별적이고 자세한 분석은 이 책의 속편을 비롯한 다음 답사 책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 책을 쓰기 위해 그동안 전국 주요 도시와 개발 지역을 답사하고 또 관련 자료를 널리 조사했습니다. 또 저는 서울,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에 연고가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지인들이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연고가 있는 지역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연고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곳의 지인들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여 전국의 3대 메가시티와 속권역들에 대해 공평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답사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면 내가 사는 곳의 이야기도 해달라. 내가 관심 있는 곳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적은가? 라는 의견을 접합니다. 이 책을 접하는 여러분도 가장 먼저 책 뒤에 실린 색인을 들춰보며 본인이 사는 곳이나 관심 있는 곳의 이야기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찾아보겠지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한국의 모든 도시와 농산어촌의 똑같은 페이지를 할당해서 나열한 사전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곳저곳을 답사하고 비교하는 도시 문헌학자로서 특별히 독자분들이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주로 이 책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나 편견 없이 공평한 시선으로 전국의 도시를 바라보면 어떤 미래가 예측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직접 가본 적 없지만 관심 있는 다른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중요한 이슈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지식이 부족해 잘못된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을 왜곡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세입자이며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 다루는 지역이나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해 유쾌하지 않은 언급이 있더라도 그것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저희 관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핵심.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최근 들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되풀이된 현상입니다. 혁신도시처럼 인위적으로 인구를 재배치하거나 공장이나 학교 등의 수도권 진입을 규제하거나 지방 정부에 더 큰 권한을 이양하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 인구 감소가 반드시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가 줄면 생활이 더 쾌적해지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 가장 큰 문제를 겪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입니다. 이 집단들이 지역 소멸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자기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관성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3. 인구 감소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주의, 남성중심주의, 순혈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심 바깥에 택지를 새로 개발하는 대신 기존 도심을 압축도시 콤팩트시티화해야 합니다. 신도시를 만들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 지역을 도시군 단위, 즉 면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도시의 미래를 올바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자신들에게 투표할 시민들이 주소를 둔 면적인 단위만 강조하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생각과 달리 도시민은 여러 곳의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선적으로 살아갑니다. 도시민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여러 도시도 교통망과 산업권을 따라 초영역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메가시티입니다. 5. 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의 이해관계는 같지 않으며 심지어 대립하기도 합니다. 도시 주변부에 택지를 개발하면 농산어촌 주민들이 그곳으로 이동해서 지역 소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도시민과 농산어촌 주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산어촌 두 지역 모두 인구 증가를 끌어낼 여건은 대부분의 지역에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상호 모순적인 두 유형의 주민을 모두 포함한 도농복합 행정구역들이 연합해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 지역의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주장하는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 구상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6. 한국의 인구는 세계의 메가시티와 몇몇 속권역들로 집중될 것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강남을 대체할 곳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확장 강남은 현재 경부선 KTX SRT를 따라 경기도를 넘어 충청남도 천안 아산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에서 완성된 강남적 삶의 양식이 전국의 신도시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7. 여러 지자체는 자기 지역이 지역 소멸의 최대 피해자이며 자기 지역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지자체는 대서울권에 맞서 연합하는 전략을 펴야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선정이나 광주 군공항 이전 같은 사안처럼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에서 일어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이 전국화되는 양상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8.
현대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 복지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맞서 국가를 생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탄생 과정이 상징하듯이 현대 한국에서 도시가 형성되고 성장해온 배경은 안보와 국제 정세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식민지 시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지배한 역대 정부들이 시민 개개인에게 보여준 것은 각자 도생의 세계관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어디서 살면 안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안보, 재난, 오염 등의 위험 요인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무시되어 왔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이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계속됐습니다. 9. 북한의 세계 전략 변화, 특히 핵무기 개발에 따라 역설적으로 한강 이북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열린 한강 이북 지역이 강남의 확장과 맞물려 대서울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서울권이 군사적 긴장 관계에 처해 있어 반사의 이익을 얻어온 대서울권 이외의 지역들은 진정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한국의 콤비나트였던 동남권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벨트의 기능은 유지하겠지만 그 밖의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은 진정한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10.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은 새로운 냉전 즉 신냉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해 지역 개발을 꾀하는 전략도 3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권과 동해안권은 다시 최전방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1. 신냉전이 시작된 지금 통일과 남북 화해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통일과 남북 화해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생각하면 안 됩니다. 1970년대 말에 통일이 비현실적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국토의 중심에 임시행정수도가 설계되었으며 이것은 세종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통일과 남북 화해를 내세우면서 SOC 사업을 일으킬 경우 명분과 실체를 구분해서 그 사업의 실현 여부와 효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12. 한국의 국토가 좁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강박관념 때문에 택지를 만들고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부설한 뒤 사용할 방법이 없어 그냥 버려두는 상황을 전국에서 무수히 확인합니다. 국토가 좁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압축도시 건설,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뚜렷한 전망을 세우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SOC 사업은 수십 년 내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압박할 것입니다. 13.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만 줄여도 한국 도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정치와 행정이 자신의 삶과 자기가 사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이러한 각자도생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강남에서 땅끝마을까지 143개 지역의 미래를 100여 년 부동산 역사와 330여 장의 사진으로 읽어내다.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료들이 한국 도시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이 책에 총집결되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도시 문헌학자 김시덕이 쓴 두 번째 경제경영서이다. 전작들을 통해 부동산 업계의 교양 교과서, 지리와 입지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내공의 소유자 라는 호평을 들어왔던 그는 더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책에서 강남부터 땅끝마을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른 인사이트를 전한다. 인문학자이자 도시 문헌학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의 숨겨진 멘토라는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인 만큼 이 책 역시 경제, 인문, 지정학, 정치를 넘나드는 통찰로 한국 도시의 미래를 기존의 다른 부동산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안을 제시한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로는 도시와 부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어 바라보아서는 도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시민들은 교통망을 따라 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산업도 도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존의 다른 책들과 달리 한국을 행정구역의 단위가 아닌 3대 메가시티와 6개의 속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대담한 방식을 택하였다. 한국 도시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장 현실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다. 책에서 소개하는 3대 메가시티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강원도와 충청남도 일부 도시부 공업지대를 포괄하는 대서울권, 북한의 공격에 안전한 콤비나트인 동남권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으로서 국가기관을 집중시켜 성립한 중부권이다. 이 3대 메가시티가 각각 한국 도시의 미래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100여 년의 개발 역사와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그 안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도시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밝혀낸다. 6개의 속권역은 독립적인 산업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대구 구미 김천 속권 철도로 이어져 있는 동부 내륙 속권 중부권과 일부 겹치는 전북 서부 속권 동남권과 일부 겹치는 전남 서부 속권 동남권과 일부 겹치는 동해안 속권 제주 속권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현재 새로이 떠오르고 있는 개발 지역과 양양, 군산 등 관광지로만 소비되고 있는 지역들의 특색과 가능성, SOC 사업과 전철 착공에 따라 좌우될 지역의 미래,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등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본다.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그리는 황금빛 미래에 속지 마라. 부동산 대변역기를 준비하는 단 하나의 생존 기술. 이 책을 쓴 김시덕 박사는 인문학자이자 동시에 세입자이다. 그러나 투자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다고 전한다. 서울,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등 연고가 있는 지역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연고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곳의 지인들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여 3대 메가시티와 속권역들의 상황을 공평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려 노력했다.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는 힘은 이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정치와 행정이 우리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지켜내리라 판단하기 어려운 각자도생의 시대, 자신이 살 곳과 살아갈 곳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이 책을 주춧돌 삼아 키워보길 권한다. 앞으로 한국 도시는 3대 메가시티와 몇 개의 속권역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한 형태를 메가시티라고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자신이 선출된 영역인 지방자치단체를 면적으로 망라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려 합니다. 그 결합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도시와 농산어촌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농산어촌보다 다른 지역의 도시를 생활권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에게 표를 주는 주민이 사는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메가시티를 생각하니 결과적으로 도시를 위한 것도 농산어촌을 위한 것도 아닌 애매한 정책을 만들다가 메가시티 구상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반세기 전과 비교하면 정부가 SOC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철도 건설 사업에 민감해지고 이런 여론을 정치인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장하는 바람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가들이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재 정권 때라면 대통령, 시장,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면 쉽게 추진될 수 있었던 사업이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 간에 철도 노선을 놓고 싸우다가 어정쩡하게 합의되는 바람에 노선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력화한 유권자들이 요구한 철도 관련 사업을 정치인들이 채택해서 공약으로 만든 경우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다양성과 복합성이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대형 공원으로 만들거나 초고급 주상복합만 짓는 것은 반대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보다 이 부지를 개발하여 생긴 수익으로 중소형 공원을 서울 곳곳에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집 주변에서 편하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공원처럼 기능해서 그 아파트의 집값만 올려주고 있는 서울숲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무기 확보를 가장 열심히 하는 국가입니다.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 바로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는 무관한 전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한국 특히 창원에서 고흥에 걸친 방위산업벨트의 성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결된 것입니다. 한국 도시의 미래는 국제 정세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요즘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익산입니다. 익산은 익산역 동쪽이 원도심으로 발달하다가 1977년 11월 11일에 이리역 폭파 사고로 대부분 파괴된 뒤 시내 여러 곳에 중심이 흩어져서 각각 발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익산역 서쪽의 송악동 모현동은 동쪽보다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리변전소 주변에 송전탑이 지중화되는 등의 물리적 변화가 생기면서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변전소 근처에는 6.25 전쟁 당시의 피난민 정착촌이 자리하고 있어서 종종 답사하는데 주변 지역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익산 원도심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K-2 대구공항 말고도 세 곳의 군부대가 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캠프워커 부지의 일부가 반환되다 보니 제가 만난 대구 시민들 중에는 캠프워커의 나머지 부지는 물론 두 곳의 군부대도 K-2와 함께 곧 시내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K-1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옮기는 것과 나머지 3개 미군 부대가 대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들 부대는 현재까지 대구를 떠날 계획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시 측도 처음에는 대구에 주둔하는 한국군 부대를 옮기면서 미군 부대도 동시에 이전하려다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두 이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광주 원도심과 첨단 수원 송정 등의 새로운 도심 사이에는 상무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광주군 공항 및 그와 연관된 군사시설들이 자리해 있으니 광주는 도시 구조가 도넛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해소하고 도심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군 공항이 빠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결국 광주 군 공항과 국내선 항공편이 지금 자리에 남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무안군이 끝까지 광주 군 공항을 받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이 군 공항을 받는 대신 광주광역시에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인구가 줄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로 한평군을 옮겨가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